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세권 할 차례죠? 네. 우리 책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전세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번 문제, 27회 때 기출됐었던 문제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아니, 있죠. 왜 없습니까? 예, 돈 받을 그 채권을 뭘로 해버린다? 전세금으로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1번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그쵸? 사용수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3번에 보시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경매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다만 전부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 방 한 칸만 예를 들어 전세 들어가면은 걔를 가리켜서 일부 전세권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전세권은 그 방 한 칸에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방 한 칸을 경매 청구할 수도 없고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가 없다. 경매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 청구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방 한 칸만 전세거든요. 자, 다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안 되지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는 가능하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시려면 이를테면 다른 저당권자나 담보물권자들이 경매를 대신해서 때려주면 거기서 이제 돈 받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 안 하셨다. 자, 그런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다 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과연 목적물의 이 인도가 성립 요건이 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성립 요건입니까? 요거 아니에요. 전세권 성립되기 위한 요건 3가지 있었죠. 첫 번째, 계약, 설정 계약. 그럼 반드시 뭐 있어야 되고요? 네, 전세금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세권 등기하셔야 된다.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 인도는 성립 요건 아니다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 5번에 보시면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인 경우에 채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전세권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일단 갑이 현재 채무자입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한테 돈을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을이 현재 가지고 있다. 을은 채권자예요. 여기서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 전세권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리 지상권도 목적물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할 목적의 지상권이 있었죠. 요것도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전세권은 어차피 경매 청구 우선 변제권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나 전세권 등기 하란다. 요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담보전세권 유효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 좀 묻고 있는 거는 이 담보전세권 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저당권 할 때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따로따로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3자 간에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랬죠. 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요 담보전세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라면은 당연히 요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갑을병 3자 간에 만약에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을이 채권자고 병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례무정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저당권하고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쵸. 존속기간 못 넘습니다. 또 뭘 못 넘죠? 원전세권의 그 전세 금액을 못 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근데 2번 전세권이 침해됐을 때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권 가집니까? 예, 가지죠. 그러면 그 점유권 가지고 점유보호 청구 행사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3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요거 유효다, 무효다? 양도금지 특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 맞습니까? 예, 요거 이제 처분금지 특약이죠. 요거 유효인데 이거를 등기를 하셔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항상 이런 특약이나 약정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가 돼야 물권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 처분금지 특약, 지상권은 무효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처분금지 특약. 예. 처분금지 특약.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셨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유효죠. 예. 처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이 해당 특약의 내용이 유효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제3자에게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내려갑니다. 4번에 보시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현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다라는 거는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권에 뭐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이요. 우리 지금 선다 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이 전세권이 소멸해버리게 되면은 저당권이 요 전세권에 대해서 효력 주장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1번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어떻게 돼 있죠? 부기등기 맞아요? 네, 그렇죠. 부기등기 돼 있다.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냥 소멸이에요. 너는 그냥 소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번 틀렸다. 우리가 여기서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저당권자 있고 전세권자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저당권자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이까지 딱 보는 순간 토지 소유자가 예컨대 갑이라면 건물 소유자 누구다? 을인 거죠.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 건물 소유자는 뭘 가지고 있겠다? 지상권이나 임차권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인데 을은 아마도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이게 아니라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왔다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목적물 자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예, 요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칩니까? 예, 그렇죠. 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 임차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죠?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종된 권리.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4번이요. 자, D페이지 가봅니다. 자, 16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 안 돼요? 당연히 준용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거의 하하급이에요. 하하급. 하 중에서도 하. 엄청 쉬운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 모의고사 치시자. 모의고사 칠 때 만약에 이런 선도 나오죠. 이런 선도 나오죠. 그럼 바로 정답 치고 밑에 거 보시면 된다 안 된다? 보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숙달이 많이 되셨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읽다가 정답으로 생각되는 게 나오면은 그거 정답 치고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하시면은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럼 2번. 전세권자는 점유가 침해당한 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전세권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점유권 있기 때문에요. 3번입니다. 설정 행위로 금지를 안 하셨으면, 즉 처분금지 특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럼요. 처분권이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시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쵸? 다만 경매 청구할 때 설정자를 어디에 빠뜨려야 돼요? 어디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쵸?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 안 하십니다. 이러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17번을 보겠습니다. 26회 때 문제입니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시면 원전세권은 소멸을 한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소유자 동의 안 받으시고 전전세 하셨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전세권 처분하는 거 동의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돼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처분권이 있습니다.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을 특약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네네, 그런 맥락에서 동의 안 받고 처분된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원전세권은 소멸한다라고 돼 있는데 틀렸죠. 예,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는 필요 없지만 처분금지 특약을 통해서 막을 수는 있는 것이다. 자, 그럼 2번 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었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정갱신됐을 때 기간 어떻게 되죠? 정함이 없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냥 임대차라면요?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되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는요? 상가는요? 쓰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하게 되겠지만 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총 4파트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거는 전세권. 전세권 법정갱신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될 계약 강론 파트 들어가면 나옵니다. 특별법에 또 나오죠. 주택임대차. 또 뭐 나오죠? 상가임대차요. 요 4파트에서 법정갱신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차이점은
일단 전세권이 법정갱신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똑같습니다. 단 법정갱신됐을 때 그 기간을 최단 존속 기간을 따르게 되는 게 바로 요 특별법상의 임대차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차라고 한다면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이죠? 2년이거든요.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2년이 돼 버립니다. 상가는요? 1년이죠. 1년. 네. 좀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세라던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정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정하지 않은 전세든 임대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설정자가 됐든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누구든지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예,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내자. 예? 소멸 통고. 맞아요. 여기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소멸 통고가 해지 통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단 존속 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2년, 상가라고 한다면 1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 전세권자가 물권적 청구 행사해요? 하는 거죠. 그럼요. 예.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인 거죠. 요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전세권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필요비는 안 된다. 유익비는 가능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원래의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전전세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려면 전전세도 소멸해야 되고 원전세도 소멸을 해야 됩니다. 소멸했을 때 전세금 안 주면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네, 알쏭달쏭. 네, 표정이 알쏭달쏭. 자, 여기서 을이 전세권이다. 일단 을이 경매를 들어가려면은 예를 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전세권 끝나야 돼요. 끝날 때 뭐가 끝나는 거죠?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되는 겁니다. 뭐 남아있다? 네, 담보 물권적 권능은 남아있다. 그거 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전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병이 전전세. 만약에 기존에 체결했었던 전세가 기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3년이었어요. 3년. 3년 계약 체결하자마자 전세권자가 바로 전세 타신했습니다. 2년으로.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 전전세권은 2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경매 들어가겠다는 전세금 안 주니까요. 들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얘가 몇 년 남아있어요? 아직 내가 1년 남아있어요. 에? 너 경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전세권자가 경매 들어가시려면은 원전세권도 소멸, 전전세권도 다 소멸된 상태에서 뭐 안 주실 때? 전세금 안 주실 때, 그때 이제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하급 중에서 한 중급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중. 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8회 때 기출이네요.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바로 틀린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이전에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 2번 봅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187조 맞습니까? 등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 안 하셨어요. 이러면 기간 약정 없는 전세죠. 왜냐하면 토지 전세의 최단 존속기간 있다 없다? 없죠. 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건물만 1년이죠. 최단 존속기간. 따라서 토지 전세는 최단 존속기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존속기간 약정 안 하시면 기간 약정 없는 전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양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 6개월 지나면 소멸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선다 3번에서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상린관계 준용되지 않는다? 아니, 준용이 되죠. 왜 안 됩니까?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 소멸하면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이다. 그쵸? 뭐는 남아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경매 청구해버리죠. 맞는 말은 5번이었습니다. 예,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막 상급 문제는 등장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19번 들어갑니다. 자,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갑 맞습니까? 자, 갑은이죠. 갑이 주어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예요?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취득한 거 맞아요? 예, 갑이 취득. 자, 단 일부죠. 방 한 칸만 전세입니다. 이를테면. 자, 이런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쵸? 처분의 자유가 있죠. 예, 특약도 안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때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목적물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 가진 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거 사가라는 거죠. 누가 행사했었죠?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권자요. 지상물 매수 청구 누가 행사한다고요? 지상권자요. 왜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상물 매수 청구니까요. 예? 지상물 매수 청구니까 누가 행사한다고요? 지상권자가 행사를 한다고요. 지상권자 아니면 또 누가 행사해요? 예? 지상권자 아니면.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 있죠? 지상이죠? 예? 누가 행사한다? 지상권자예요. 주의하실 거,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임차인도 합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상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요 임차권에 그대로 다 준용돼요. 준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속물 매수 청구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했다. 아니면 뭐 싱크대 설치했다. 이런 것들. 야, 네가 사가라. 이거 대표적으로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임차인이야? 건물 임차인이야.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는 토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사를 한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사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나 건물 임차인이 행사를 한다. 우리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갑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전세권자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행사하는 거다? 지상권자 혹은 토지 임차권자. 그리고 어떤 분이 지상권 설정자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설정자도 할 수 있죠. 지상권 설정자. 자,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했습니다.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이거 지금 바로 위에 18번 문제 5번 선다. 그대로 나왔죠? 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기출 정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안 되지만 전부에 대해서 뭐는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시는 경우에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이렇게 전세권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담보 물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먼저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유치권과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바로 틀렸어요.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셔야 되지만 이 항변권 같은 경우는 점유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점유랑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아닙니다. 자, 니가 한번 보세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요게 무슨 성이죠? 결련성. 결련성 말하는 거죠. 관하여 생긴 채권. 자,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유치권과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가 있다. 유치권과 항변권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입니까?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지금 현재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를 하시면서 비용을 투입하셨어요. 비용 투입. 인테리어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하셨다면은 무슨 청구가 가능하다? 유익비 상환 청구 됩니까? 네, 되는 거죠. 계약이 다 끝났어요. 계약 끝났다. 갑으로부터 뭐 받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계약 체결할 때 당시 줬었던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이 보증금 안 주면 이거 가지고 을이 뭐 행사해요? 유치권 행사한다, 항변권 행사한다. 항변권 맞아요? 예, 항변권이죠. 보증금은 결련성 있다 없다? 없는 거 맞아요? 보증금하고 또 뭐 있었죠? 네,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결련성 없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 줄 경우에 목적물을 유치하실 게 아니라 이거 항변권 주장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목적물의 비용 투입이 돼서 유익비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갑이 이 유익비도 안 주신다면 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관해서 투입된 비용 맞습니까? 예, 따라서 요거 가지고 뭐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그러면 을은 항변권도 가지고 유치권도 가져요? 두 개 다 가지는 거예요. 병존 가능합니다. 병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 맞습니다. 다만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예, 항변권은 물권 아니죠. 당신이 채무 이행할 때까지 뻐기는 거죠. 버티는 거. 자, 그런 맥락에서 기역 빼고 다 맞는 말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옳은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 누구예요? 갑 맞아요. 네,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다음 중 틀린 거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 갖는다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갑이죠. 자기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시면 을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이러면 유치권 소멸 돼버립니다.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하셔야 되는데 적법하게 점유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게 불법 점유라면은 채무자가 입증, 유치권자가 입증. 채무자가 입증하는 거 맞습니까? 예, 유치권자 네가 현재 하고 있는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네가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주장하시는 자가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갑이 입증하셔야 돼요? 을이 입증하셔야 돼요? 을이 입증하셔야 되죠. 을이 채무자거든요. 3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직접 점유. 채무자 뭐라고요? 직접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라는 말 딱 나오면 바로 반사가 돼야 돼요. 예?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러면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예. 기억을 확실하게 좀 하시기 위해서. 주간 수업에 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을이 개한테 물렸다.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치요. 개 유치하는 거예요. 예? 뭡니까? 병원비 줄 때까지 개 못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을은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개를 싫어하니까 이 개를 어떻게 하겠다? 맡기는 거죠. 개를 맡긴다. 병한테 개 맡긴다. 맡기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임치. 그러면은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맡기신 분, 임치인. 병은 맡아주시는 분, 수치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임치인 같은 경우는 요 임치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주긴 했지만 무슨 점유권이 있다? 예, 간접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수치인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점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실 때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유치권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형태로도 문제가 없다. 맞아요? 예, 얘가 제3자예요, 제3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병친구라서 찾아가가지고, 예? 개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개를 데리고 가버렸다면, 갑이. 이래버리면은, 채무자인 갑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하는 거 맞습니까? 예,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유치권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직접 점유는 유치권 성립한다. 문제없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시면은 이거는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죠. 예, 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다 4번에 나와 있는 채무자 직접 점유. 예, 요거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내려가서 5번 갑니다.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가지고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일단 유치권자가 점유를 빼앗긴 거죠. 병이 점유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침탈당했다 하더라도 1년 내에 점유권 가지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셔가지고 다시 점유권 회복이 되면은 유치권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 되살아난다. 자우지간 부활 말만 나오면 교회 생각이 나 미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미치겠네요, 저도. 자, 오른쪽.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유치권자가 3가지가 안 되죠. 첫 번째, 우선 변제권 없음. 또 뭐 없죠? 두 번째, 물상대위권 없음. 그 다음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도 안 됨. 자, 첫 번째, 우선 변제권 없음. 물상대위권도 없음. 물권적 청구권도 없음. 3가지 없죠, 3가지.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맞아요. 유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입니다. 배제 특약 유효예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입니다. 자, 그럼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가 있다.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이건 제3자 소유이건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를 유치하죠. 오늘 하루 종일 개 유치합니다. 개 유치하는 거예요. 개 유치요. 개한테 물렸거든요. 열받는다. 개 유치하네요. 맞죠? 자, 이렇게 개를 유치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개를 당시 산책시키던 갑이 채무자죠. 자, 그런데 이 개의 주인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다. 개 주인이다. 자, 이런 경우에 현재 을은 개와 관련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가 갑건지 병건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이건 제3자 소유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디 하고 있었죠? 3번이었죠.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채무자 직접 점유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이전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 직접 점유란 말 나오면 이거 바로 안 된다. 자, 4번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금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있어서 결련성 인정 안 되는 거. 제가 주간 때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큼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결련성 안 되는 거. 요따 좀 쓰겠습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결련성 인정이 안 되는 거.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보증금 여기 있네요. 보증금. 또 뭐 있었죠? 권리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에 대한 자재 대금 채권. 자재 대금 채권. 이 자재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얻은 채권인 것이고 그 목적물, 지어진 건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결련성이 없는 것이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 의뢰를 갑이 이렇게 을한테 하는 거예요. 집 좀 지어주세요. 건물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을이 건물 지은 거죠. 을이 건물 지을 때 자재를 갑이 을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럼 갑은 어디서부터 자재를 가져왔냐? 병한테 사왔겠죠. 갑과 병 사이에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들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시멘트, 모래, 벽돌, 기타 등등 사가지고 준 거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 제공받았었던 여러 가지 이런 자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 안에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한 개의 물건이 돼버렸고, 현재 자재, 매매와 관련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거예요?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매매로부터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병이 가지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건물과는 결련성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련성 없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갑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겁니다. 자, 첫 번째, 경매권,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같은 경우는 그 과실의 소유자는 누구다? 채무자다. 과실의 소유자는 채무자지만 그 과실을 수취를 할 수가 있다, 유치권자가. 만약에 금전이 아니라면 그 과실 어떻게 해버려요? 경매 들어가 버려요. 팔으셔가지고 돈 받으시는 거죠. 예, 주간에 뭐가 예로 나왔죠? 예, 개의, 예, 그렇죠. 강아지가 나왔죠. 강아지가. 맞아요. 자, 다음 3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그거 다 받으실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이거는 제가 일종의 대물 변제라고 했었죠. 대물 변제. 목적물 자체의 소유권 취득을 해버림으로써 채권 변제 충당이다. 대물 변제. 자, 5번에 보시면은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공사 완료하시고 갑이 공사비 안 주시니까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이제 들어가 살 곳이 없죠. 자, 그러니까 야, 주택 유치하지 마라. 에? 가족들 살 곳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에? 내가 공장도 가지고 있다. 공장. 이런 다른 물건들을 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뭐 해라? 여기에서 유치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유치라고, 이거를요. 이거 유치라, 이거. 주택은 어떻게 하고? 에? 돌려주고요. 이게 뭐예요? 타담보 제공 청구입니다. 내가 다른 담보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 주장 주택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거 유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권자 권리, 채무자 권리, 채무자 권리입니다. 여기서 단 유치권자가 동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답 5번은 채무자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D페이지 가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획 봅니다. 보증금, 결련성 있다 없다? 없는 거 맞아요? 예, 없어요. 권리금은요? 없죠? 이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바로 반응이 돼야 돼요. 워낙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이죠. 일단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서 투입된 비용으로서 되는 것이죠. 네? 되는 것이죠. 요 임차인이 비용 투입했죠. 유익비 가지고 뭐 한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 주시니까,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계속 안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필요비의 연장선상 맞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되는 것이고요. 리을에 보시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원상회복 약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원상회복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물을 반환하실 때
원래대로 되돌려 가지고 반환을 하라라는 것이죠. 을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특별한 특약이라던가 말 없었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인테리어 들어가셨고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됐다라고 한다면은 계약 끝났을 때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유익비 안 주시면 뭐 할 수도 있고요. 유치권 주장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나중에 주택을 반환하실 때 원상으로 회복해서 주도록 합니다. 원상 회복과 관련된 특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 하셨다고 해도 반환을 하실 때 인테리어 되기 전 상태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요 원상 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안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 리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되는 거죠? 디귿만 되는 거예요. 디귿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만 풀고 쉬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이 임차인이죠. 자,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가지고 수리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수리는 을이 직접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재를 병으로부터 들여온 거죠. 네,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이에요? 자재 대금 채권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자재 대금 채권. 현재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자재 대금 채권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후에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하셔가지고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수리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비로 볼 수가 있겠고 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필요비를 안 주신다면 임차인 을이 유치할 수 있습니까? 네,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니까요. 다음 중 틀린 거. 자, 1번. 을이 병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병이 행사해요? 못하죠. 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채권이니까요? 자재 대금 채권이니까요.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하실 때까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어쨌든 간 을은 비용을 투입하신 거 맞습니까? 네, 을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거 안 주시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담보로 제공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유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자, 그다음에 4번, 을은 수리비 상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을은 경매 청구도 합니까? 유치권자가 경매권 있죠? 예,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지금 이 정이 신소유자자, 예, 주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치권 행사하는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셨다면은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한다. 대항해요? 그럼요, 대항하죠. 유치권은 무슨 권이니까요? 물권.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요 선다 6번,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이제 그 세 줄짜리나 되고 조금 까다롭게 좀 되어 있지만 선다 1번서부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7번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